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테크 포럼 사회를 맡게 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김정훈 상임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K-테크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포럼의 공동 대표이신 두 분의 환영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석원 부회장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임 상임부회장 고석원입니다. 오늘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테크 포럼을 함께 이끌고 계신 김상엽 위원장님과 또 기꺼이 자장을 맡아주신 윤석진 원장님, 또 발제를 맡아주신 세 분, 또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포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술 체계가 출범한 이후 세계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통상 정책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미진한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물론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을 통한 진입장벽 강화 등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빠르게 제정하였고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탄소중립 17개 중점 분야의 10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하는 등 한국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추진을 위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게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으며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지쳐지지 않도록 산업계는 기술혁신을 이뤄내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산기업은 지난해 7월 산업계를 중심으로 학계, 연구계 및 정부 부처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 정부 정책과 기술혁신 이슈를 논의하는 탄소중립 K-테크 포럼을 결성하였으며 12월 첫 번째 포럼을 통해 본격적인 탄소중립 혁신 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올해 탄소중립 K-테크 포럼은 함께하는 탄소중립 팀 코리아라는 목표 아래 산업계를 중심으로 산학, 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종합 토론의 장으로서 발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서 다양한 해법과 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기업도 성공적인 포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우리 K-테크 포럼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엽 위원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엽입니다. 제가 탄노위를 맡기 전에 이 탄소중립 K-테크 포럼에 참여하게 됐고요. 저는 그게 더욱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탄소중립 K-테크 포럼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하신 우리 고석원 부회장님, 그 과기부 계실 때부터 녹색기술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셨는데 협회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또 윤석진 키스트 원장님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제 그 짧은 일정이었지만 호주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기업인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구나.
호주 현장에서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충돌,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엇보다도 탄소 중립의 큰 흐름 속에서 호주 역시 새로운 경제 안보 전략, 또 새로운 길을 매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호주는 철광석 세계 1위 수출 국가인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매장량이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세계 6위인데 이러한 그 글로벌 핵심 광물 전략 국가로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그리고 지질학적 강점을 바탕으로 청정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탄소 중립 산업의 불가결한 자원 공급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의 새로운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바나듐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80배가 넘는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신기술과 접목시킬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우리 최대 고민 중에 하나인 그 철강 문제의 수소 환원철이라는 HBI라는 수소 직접 환원철을 공급하는 그런 방안도 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호주가 풍부한 바람과 태양 자원이 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지금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또 그린 수소 국가로 그런 전환하기 위해서 박차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호주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상당히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총리를 신임 총리를 일본에 초청해서 아주 크게 자리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정부도 좀 더 기민하게 이런 것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변화의 도처에 깊숙이 이미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SK와 삼성물산, GS와 LS 다 모두 우리 회원 기업들이죠. 그리고 고려아연과 그 자회사 아크라는 회사는 재생에너지 9기가와트의 생산 규모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호주의 변화 속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주의 기업인들 그리고 당국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주의 전략적인 광물은 한국의 제조업, 한국의 산업과 만나서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될 거다. 그런 확신에 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듯이 한국의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는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사실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의 산업, 한국의 기업이 녹색 전환, 녹색 성장에 성공할 수 있다면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G7 플러스 대한민국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말 그대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퍼스트 코리아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엘고 전 부통령하고 장시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한국이 그렇게 눈에 띄는 온실가스 감축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양반이 얘기하는 한국의 강점, 일종의 애질리티죠. 한국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정말 세상에 별로 없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지금 옆에 SK텔레콤에 와 계신 분들은 IT와 결합한 녹색 전환, 이런 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지금 얼마 전에 한국을 그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와 대통령 부실장이 방문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어차피 폐허가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그 재건 방침은 지속 가능한 인프라, 녹색 산업에 있다.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를 하자 그러고요. 에너지도 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철광석이 제일 풍부한데 녹색 철강 우크라이나가 한국하고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크라이나를 그런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하나의 요새 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안보적 흐름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이야말로 그런 전환적 재건의 베스트 파트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덕담 차원은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기술과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전략을 담은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가위에서 저희 탄노기와 함께 탄소중립 100대 기술 선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격차, 신격차, 감격차는 우리 박성정 의원님 오셨는데 안으로 좀 드시면 격차를 줄이는 단기, 중장기 녹색기술 R&D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과기혁신본부장님 등등에게 규모를 훨씬 키워야 될 겁니다. 지금 세계가 이쪽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만 저는 공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두 대학 총장님이 16명의 양대학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녹색 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공동 포럼을 가졌습니다. 그 두 대학이 이런 자리를 가진 전례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변화에 대한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중심에 바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산업기술진흥협회 K-TEC 포럼 의미가 잠옷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미국의 IRA나 EU의 넷제로 산업법, 더 나아가서는 그린딜 산업정책 같은 게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넣어서 녹색기술, 탄소중립의 산업적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그만은 이거는 전형적인 보조금 전쟁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를 리쉐이프하는 거니까 이것은 긍정적이고 다른 나라들도 참여하기 바란다. 뭐 이런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녹색성장 종주국인 대한민국이 결코 여기에 뒤처져서는 안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G7 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의 기후 클럽, 클라이밋 클럽에 가입을 선언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FMC, First Movers Coalition이라는 녹색 기술 국제 협력체를 만들고 있는데 존 캐리 특사 같은 분은 한국도 꼭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탄노기에서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함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통상 문제 관련해서 WTO 사무총장이 이집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등장을 해서 공식 세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과 기후 대응이 이제 별개일 수 없다.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세계의 치열한 경쟁과 협업 그리고 이합 집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고도 대담한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주도해 나가야겠습니다. 팀 코리아, 산학연, 민관협력을 사실 가장 잘 해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산업정책
뭐 부작용도 있었지만 사실 제일 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대변화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팀 코리아 정신으로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래 그 바쁘신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하기 어려우시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박성주 의원님께서 그 일정을 좀 짬을 내셔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네,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사실 가방이 간사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상엽 위원장님께서 같이 인수에 있을 거 또 안 오면 죽인다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탄소 중립 관련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2023 상반기 탄소 중립 K-테크 포럼 정말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님 그리고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장이신 우리 김상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곁들여서 또 정부가 그동안 2035 MBC였던 목표 달성, 2050 탄소 중립 이런 거 발표했습니다만은 뭐 지난해부터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한테 상당히 어떤 과제가 주어져 있다. 탄소 중립 자체가 쉬운 목표는 아니다.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산업 현장에 충분한 산업 현장에서 인식은 하고 있고 또 기술은 개발되고 있고 또 민간 연구자들에서 그 아이디어는 제시되고 있는데도 그 실행 어떤 액션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현상은 세계 각국이 동일한 현상이고 그 중에서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가고 있다 이런 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산업 현장이 먼저 나서고 또 요 학계라든지 정부라든지 각 연구계가 또 학자들이라든지 그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가방이 간사로서 국회 관련해서 이 탄소 중립 관련 법령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 상반기 탄소 중립 K-테크 포럼을 개최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로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 또 K-테크 포럼에 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신 박성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원래 한 분 한 분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게 좀 소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분 정도가 더 좀 늘었고요. 전체 저희 K-테크 포럼 회원이 총 그 40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4분에서 올해 좀 많은 분들이 다시 이 그 의미를 가지고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 촬영은 이 앞에서 좀 할 텐데요. 이 앞에 9분 앉아주시고 뒤에 이렇게 같이 서서 기념 촬영을 하고 바로 발제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좀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좀 발표 내용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약 6일 동안 조사를 했고 저희 기업설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짧게 좀 조사를 했습니다. 총 866개사가 응답을 했고요. 그중에 상당수가 중소기업이 약 814개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은 탄소 중립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상당수의 기업 약 70% 정도가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약 46.5%의 기업이 대응 계획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탄소 중립이 자사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라는 좀 응답이 의외로 좀 많이 나왔고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여전히 자금과 인력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대응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좀 관련 기술 개발이나 설비 마련, 전담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대응 계획의 추진 단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좀 걸음마 단계, 즉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약 63.3%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렇게 좀 추진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같은 질문을 21년도하고 22년도에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약 60%의 기업이 좀 여전히 좀 추진이 미흡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좀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추진이 어려운 이유로는 여전히 가장 큰 이유는 투자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견 기업의 경우는 좀 기술 개발의 난이도나 개발 역량의 확보에 좀 부족, 이런 부분을 드는 대신에 중소기업은 좀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좀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좀 R&D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21년도에 발표한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추진 전략에서 탄소 중립 1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관 기술에 대해서 응답 기업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산업 공정 고도화 관련 기업이나 또는 디지털화, 건물 효율, 태양 풍력, 저탄소 석유화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응답 기업들이 다 응답한 이 탄소 중립 관련 기술의 보유 수준이 그럼 어떠한지 좀 질문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66.7%가 좀 관련된 탄소 중립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세계 수준 대비해서 절반에 못 미친다라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저희가 21년도하고 22년도에도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도 약 50% 내외의 기업이 비슷한 수준의 좀 답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응답 기업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절대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직접 개발 수행이 많은데 반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서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응답이 좀 많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살펴보면 저희가 잘못해서 좀 5 스케일로 묻는 바람에 중간이 많았습니다만 38.3%의 기업이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15.7%의 기업이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약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적절한 정부 지원 사업을 알 수가 없다 또는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설비와 같은 연구 인프라의 부족, 또 정부 정책에도 홍보 부족도 좀 13.9%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소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이라나 또는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도 좀 다소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설비 투자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 또는 이제 R&D 예산 확대 등이 나타났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탄소 배출량 가이드라인이나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제도의 정비, 그리고 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좀 제도적 차원의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 조금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용뿐만 아니라 초기 탄소 시장 구축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의 제시도 좀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종합해 보면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 마련은 여전히 좀 미흡한 상태이고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기조에 대한 위기 의식이 중소기업
갈수록 조금 좀 부족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탄소 중립 기조가 좀 복역한 이후에도 기업의 준비 상태나 기술 개발 수준은 여전히 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인 마련은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R&D 예산이나 인센티브 확대 등 좀 더 공격적인 정책도 필요하고 또 기업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또 초기 시장의 구축 등과 같은 그런 정책적인 노력과 의지도 굉장히 기업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옆에서 준비한 간략한 탄소 중립 인식과 그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전체적인 종합 토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키스트 원장 윤석진입니다. 오늘 산업통상부 김진 국장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전문가가 조효국의 통상 정책의 현황과 대응 방안, 탄소 중립 실현을 이야기한 대표적 기후 기술,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과 지원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각 주제에 관해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발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숙제입니다. 탄소 배출이라든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과 호우, 폭염과 가뭄, 극지방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은 더 이상 이상기후라고 칭하기 어려울 정도로 잦은 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는 작년에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비전을 법제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3월에 탄소 중립을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와 범전국 로드맵을 담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마 기본 계획안에 담긴 내용을 보게 되면 발전 부분뿐만 아니라 산업, 건물, 수송, CUS 등 각 부분의 탄소 배출 저감과 흡수를 위해 제가 몸담고 있는 출연연 및 과학기술계가 기여할 역할이 확대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이두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DAC, 그린 수소라든지 또 출연연이 보유한 원천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서 빨리 그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스케일업을 위한 산학연 간 협력이라든지 정부의 투자 확대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이 산학연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이 모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오늘 토론은 별도의 지정자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에 계신 분들이 토론을 참여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간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 또 정부의 사업에 대한 그 제안 같은 것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은 마이크를 켜고 좀 시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면 한 6분, 7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양희석 우리 부원장님.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업의 탄소 중립 이행 추진 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 이건 매우 저에게는 아주 시니컬하게 와 닿는 측면이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우리 또 국제 협력, 국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 내용에서 보면은 탄소 중립 이행 상황에서 대응 계획이 없는 이유 중에 기업 전체가 탄소 중립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와 같이 아직 인지도가 낮은 부분, 이거 굉장히 참 아주 시니컬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가가 여러 가지 탄소 저감을 위해서 또는 그 수단으로서 에너지 믹스 자체를 갖다가 바꿔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기업에게 쉽게 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가격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탄소 저감 비용이 에너지 비용이나 또는 이 사회적 비용으로서 부담되지 못하는 이 체계가 현재 우리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쭉 발표 주신 내용들도 그러합니다만은 향후에 우리가 좀 더 이런 그 비용을 좀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다 빨리 좀 설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에너지 가격에도 반영을 하고 또 탄소 이 거래권도 가격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이것이 이런 비용 부담을 좀 부담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좀 이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양희석 부원장님께서 뭐 정부의 노력이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계에서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탄소 저감 비용에 대한 그 분담할 수 있는 비용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있으시면. 예, 오늘 그 굉장히 그 통상 정책부터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돼서 EU나 뭐 미국이 하는 통상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도 많이 알게 됐고 뭐 사실 저희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또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체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사실 이 탄소 중립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각종 포럼이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 그 기회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또 그 기술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또 R&D에 관련돼서 열심히 그 저희가 고민도 해왔습니다만 왜 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아니면 탈탄소와 관련돼서 왜 그 EU라든지 이런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좀 이렇게 빨리 인더스트리로 진입하는 속도가 느릴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상 아까 그 처음 시작할 때 IRA라든지 그린딜과 같은 김상엽 위원장님께서 그 지금은 보조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정유업계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걸 느끼고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Sustainable Aviation Fuel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친환경 항공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관련돼 가지고 각종 보조금 제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그 업체들이 정유업계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친환경 탈탄소 기술 쪽에 투자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그렇게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마련돼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좀 확산돼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친환경 항공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국내에서는 시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 시장이라는 것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하고 좀 저희 산업계 그리고 연구계가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탄소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런 인더스트리 이 비즈니스들이 빨리 론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뭐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마련을 빨리 해야 우리 기업체들도 빨리빨리 변화되고 이쪽 산업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금방 뭐 우리 이도창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이스트에 탄소 중립 관련 전문가가 100명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각 대학 뭐 서울대도 그렇고 우리 키스트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도 이 탄소 중립 관련 기술 보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R&D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보유한 기술이 빨리 산업계에 그 실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석세스 스토리가 빨리 나와야 된다.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좀 펼쳐주기를 좀 바라는 입장에서 우리 직접 관련이 있으신 우리 환경연구원 이창호 원장님 한번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조금 경쟁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산업 정책은 굉장히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정책들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산업 정책을 굉장히 쓰고 있었을 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한국에 있는 경제학자 저를 포함해서 이거는 조금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IRA를 들고 나오면서 보조금 정책, 산업 정책을 쓰니까 새로운 의미에서 탄소 중립 이런 어떤 퍼스펙티브 하에서 새로운 의미에서 산업 정책이 조금 더 조명을 받게 됐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아까 뭐 그 지속 가능한 퓨얼 문제, 에비에이션 퓨얼 문제 같은 보조금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또 많고요.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EU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이제 규제 정책을 우선적으로 뭐 꼭 규제 ETS라든지 배출금 거래제라든지 이런 규제 정책을 우선을 하다가 이제 보조금 경쟁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보조금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만 미국과 우리가 다른 점이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로서 돈을 많이 아무리 찍어내도 그 재정 적자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대한 제한성들이 좀 있을 거고요. 아까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뭐 몇 가지 탄소 중립 정책의 정부에 바라는 바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 1등은 아니었지만은 탄소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단순히 이게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배출권 가격이 제가 지금 방금 찾아봤더니 어제 11,900원이었어요 톤당. 유럽은 보니까 80불입니다. 100불 아니 80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딱 1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2,000원 정도의 그 배출권 가격 가지고는 어느 기업도 탄소 감축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 시장이 정상화돼야 되겠고요. 그 전에 옛날에 최태원 회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제 CCFD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 탄소 가격을 예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5만 원, 6만 원 예상을 해보고 만일 미래 가격이 5만 원보다 아래면은 그 차익만큼을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정책들, CCFD 정책들을 산업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근데 문제는 CCFD에서 우리가 그런 가격을 미래 가격을 정한다 그러면 그 가격이 나중에 배출권 시장에 어떤 탄소 가격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탄소 시장을 지금 만들어 나가면은 한편으로는 보조금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같이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좀 같이 정부가 마련을 해야지 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도 조금 그 개척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조금만을 주어서 어떻게 뭐 어떤 그런 걸 주는 것보다 예를 들면 감축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각 기업들이 그 탄소 중립 관련 기술을 적극 좀 개발을 하는 그런 입장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재학 원장님이시죠? 오늘 우리 경제인문사 연구에서 우리 양희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연구원, 교통연구원 세 개의 기관이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 경제문사연구회하고 좀 이게 지금 그 KTEC 포럼하고 같이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경제문사연구회는 정책이라든가 법제도 면을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좀 같이 협력을 하면은 상당히 좀 더 효과가 의미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의 말씀 하나 드리고, 저는 이제 교통연구원 원장인데요. 저희 수송 파트는 이제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제조 산업, 제조업, 그다음에 이제 수송 파트가 세 번째로 그 비중이 높습니다. 탄소 배출이. 그래서 약 9,800만 톤, 전체적으로 13.5%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수송 파트의 비중이 거의 반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수송 파트의 어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송 체계를 에너지 절감 내지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수송 체계, 분담 체계 전환에 대한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대개 도로 부분에서 배출을 하는데, 도로 부분에 가는 이제 자동차를 다 이제 정교화를 하는 파트예요. 근데 사실 언뜻 보면 정교화가 쉬울 것 같지만 그게 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면 그 산업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오늘 뭐 자동차 산업하고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궁금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교화를 하면은 이 중고차가 전부 다 제3국에 가서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 이게 지금 탄소 감축 문제는 기후 변화 문제는 글로벌 이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 자동차가 몽고에 가서 지금 중고차가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국가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국가 수송 체계 전환은 지금 이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현 정부 들어서 빠르게 지금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송 체계가 유럽이나 또는 일본에 비해서 아직도 자동차 중심으로 돼 있어요. 특히 출퇴근 교통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수송 체계를 자동차를 줄이고 불효불급한 자동차를 줄이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더 확고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뭐 제가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노력을 저희 연구원과 뭐 국토교통과 중심이 돼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재학 원장님께서 그 뭐 교통연구원 원장님이시라 수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 경인사 연구원하고 좀 협력을 좀 하자. 그건 뭐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꼭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 같은 것도 경인사 연구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위원장님 앞으로 경인사 연구소와 많이 이렇게 협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포스코의 김기수입니다. 아까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아마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것 중에 철강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볍게 좀 시작하면은요, 저도 이제 올 때 그 옛날에 난지도 쪽을 지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하면 그때 연탄재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면서 야, 이게 연탄이 저희들이 이제 NG로 가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80년대 중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거의 다 4천만 톤 수입하는 시스템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야, 이게 그런 전환을 우리가 히스토리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저희들이 석탄과 이제 그쪽에서 가스로 한 20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랄지 지금 우리가 신세계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것도 최소한 한 20년 이상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요. 철강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수소환원이 굉장히 큰 키슈가 되어 있고요. 수소를 어떻게 우리 값싸게 만드느냐 이게 철강의 키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정부하고도 같이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만 제가 이제 조금 산업계에서 의견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목표는 큰데 재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뭐 R&D 비용 이렇게 또 막 몇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계시지만은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가 모든 걸 투자를 할 그런 마음이 되었고요. 조금 더 저는 좀 과감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아까 이제 100대 탄소 중립 기술도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맞는 게 있거든요. 오만에서 뭐 오만은 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수소 생산하는데 일불이더라고요. 일불대에서 생산하거든요. 이게 그런 걸 볼 때 조금 더 과감하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이게 복잡하게 무슨 뭐 조금씩 해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과감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키 이슈는 일단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의 핵심은요. 우리가 인풋을 어떻게 줄이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모든 걸 다 지금 수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제 생각 조금 더 우리가 실용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체 입장에서는 기술과 산업에 필요한 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은 다르거든요. 기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많이 한 얘기가 결국엔 두 문제입니다. 경제성 있는 우리가 그런 기술을 키운다는 게 이제 키슈인데요. 이제 그쪽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필요한 거는 스피드인 것 같습니다. 스피드. 지금 다 보입니다. 기술은 다 지금 있거든요. 근데 빠르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한국의 산업계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스피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필요하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거는요. 실증입니다. 조기에 우리가 크게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과감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좀 하는 그 전략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이제 국가적으로 컨트롤러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국가 R&D 그 심사위원회 이제 이렇게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 제가 보니까 각 부처에서 또 많은 그 복잡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그게 좀 누군가 큰 틀에서 우리가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큰 전략적인 컨트롤러가 좀 이렇게 있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김기수 부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전체 핵심 기술 전체를 다 할 수 있냐, 그죠? 이제 사실은 우리 김상엽 위원장님께서 지난 키스트에서 우리 정부에서 그 탄소 중립 관련 기술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 윤 원장 저거 다 어떻게 하냐? 응? 저기서 저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딱 골라서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한테 그냥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뭐 저도 거기에 일견 좀 동의를 하고요.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고 하니까 한 두 분 정도 더 하시고 이제 발제하신 분들이 또 의견이 있으시고 이렇게 하면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드신 분이 우리 민승배 부사장님이시죠? 예. 저 3M 아시아 연구소 맡고 있는 민승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김상효 위원장님과 주제 발표하신 네 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또 대부분 다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 3M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약 1조 3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쪽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한 기금을 지금 이미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 저희가 ESG나 서스테이너빌리티 레포트를 회사가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저희가 2019년 이후 매출액 대비 물 사용량을 한 16.8% 지금까지 감소를 했고요. 그 버진 플라스틱 사용량도 540만 파운드를 좀 줄이면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 탈탄소와 에너지 전환, 또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기후 적응에 적극적인 조치를 저희 회사가 글로벌로 동일시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김상엽 위원장님께서 호주를 방문하셔서 수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정책들을 살펴보시고 오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도 글로벌 수소 경제의 밸류 스트림을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론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와 중동 지역이 수소를 수출하는 수출국이 되고, 일본과 한국은 수입국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운송을 어떻게, 우리가 리퀴파이드 하이드로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국내의 조선소와 일본의 K조선사와 지금 리퀴파이드 하이드로젠을 실제 적도를 통과해서 옮기는 거를 모듈 파일럿 스케일로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 아직은 안 나왔고요. 그 데이터의 기본은 저희가 예전에 우주 왕복선을 쓸 때 그때 그 진공 백큐움 안에서 3M에 갖고 있는 머티리얼 소재를 사용해서 그 서멀 인슐레이션을 완벽하게 한 나사의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모든 조선사들이 그 뭐 지금 실증 사업이나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계 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 또 고객사들하고 미팅을 할 때 저희가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고객사와의 어려움은, 이제 저희는 이제 3M 글로벌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품질 기준의 모든 제품을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빨리 커지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초기에 되어야 되는데,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도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형성을 해야 내수 시장이 돼야 수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정책적 인센티브나 지원, 그런 것들이 저희 고객사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3M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탄소 중립에 대한 그 기술 적용이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우연히 안전 도에서 키스트가 좀 낮아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3M이 안전에 아주 최우수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교육 받으러 가가지고 한번 다시 또 놀래고 또 우리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역시 잘 하고 계셔서 전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한 분만 더 좀, 우리 네. 육신균 원장님. 네, 두산 에너빌리티 육신균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인센티브 규제 등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요소가 결국 인센티브고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산업을 어떤 식으로 잘 육성할 수 있느냐는 결국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육성시킬 것이냐,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제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를 해야 될 것인지, 아마 지금쯤은 좀 심각하게 그 방향들을 갖다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혁신 기술 100대 기술이 이미 이제 선언이 되었습니다. 계획은 이제 어느 정도 잘 짜져 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잘 실행할 것인지, 지금 계획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좋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속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하고 점검하고 지원할 것인지, 그 체계의 어떤 변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어떤 체계 변환을 갖다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인센티브라든지 규제 실행 방안에 대해서 적극 지금 이제 모색해야 될 때다라는 거하고, 우리 다 원래 다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발제하신 네 분 중에 우리 김진 국장님 여러 가지 좀 정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여기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100% 100점짜리 답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제 의견을 살짝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아까 기술 얘기도 해주셨고 선택 집중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 얘기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그 수소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를 봤을 때 수소를 주로 생산은 아마 중동이나 호주나 일부 인도 같은 국가들이 아마 될 거고요. 소비는 우리나라, 일본, 뭐 독일, 그다음에 이제 핵심 기술은 아마 독일 그런 쪽이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 계속 수소 쪽에 관심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하고 네덜란드입니다. 왜 관심이 있나 봤더니 수소가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유통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일 가스의 일종의 트레이딩 허브였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TTF라고 유럽의 가상 가스 시장 그 트레이딩 시장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을 네덜란드, 싱가포르 그 수소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 해요. 이런 시장이 열리면.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아니면은 어떤 기업 입장에서 기존에 자기가 잘했던 거를 어떻게 조금 더 바꾸면은 자기가 먼저 퍼스트 무버가 되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 누구나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도 선택과 집중도 좋고 뭐 저기 컨트롤도 좋지만은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게 꼭 정부 주도여야 하는 문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뭐 해서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 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말 그대로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해서 좀 그 정부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기업이 뭐 저 정부에다만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규제라든지 이런 건 나서서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떤 석세스 이그젬플이 나오면 바로 실증도 계속 해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두창 교수님 혹시? 네, 저는 아까 뭐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저희 함께 참석해 주신 정희태 교수님께 좀 토스를 예, 저 카이스트 정희태입니다. 제가 그 카이스트에서 맡고 있는 일이 그 기후 변화 관련돼서 이제 주로 이제 오가나이저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런 일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기후 변화만큼 정확한 솔루션이 있는 사실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 기후 변화의 솔루션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제로의 정책을 그대로 지키면 전 국가가 20에서 25년까지만 지키면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각 국가마다 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더 강화가 되면 됐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제가 클리어하게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인식들이 좀 부족합니다. 인식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당장 제가 이제 아까 그러니까 발표자를 보면 정부에서 이제 9,300억 정도 이제 예산액이 이제 일단 너무 부족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일단 당장 인식이 엄청 부족한 거고요. 참고로 제가 맡고 있는 그 사우디 아람코 카이스트 그 CO2 센터가 10년에 30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그래서 이제 너무 부족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과학기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가나이즈를 해보고 하면 기후변화만큼 다학제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앞으로 이 9,300억이라는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과학기술하고 정책하시는 분도 들어가셔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과학기술하고 경제학자가 들어가야 되고 인문학자가 들어가는 그런 과제들을 만드셔야 되고요. 또 과학기술 내에서 보면 그 나노의 기술도 필요하지만은 거대 과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융합적인 그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그러니까 포스코 부사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실증 사업도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면 이런 그 효율적인 작은 예산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분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 과학기술계에서 그 몸담고 계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김진국 장님 금방 정부만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또 말씀하시네. 자, 우리 저 혹시 김성우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래도 이 토론의 그 마무리는 어떻게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좀 마무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이 잘
안 될 때가 꽤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위가 100이라면 거기다 공을 하나씩 더 붙이고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 자주 하거든요. 도전도 도전이고 기회도 기회도. 그래서 모든 면에서 공을 하나씩 더 붙이고 이걸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김기수 부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한 속도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짧게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좀 피드백을 드리자면, 우리 저 김진 국장님이 산자부에서 먼저 기후 클럽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하셨다는 것이 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기후 클럽이 좀 센 클럽이에요, 사실. 제가 그 제니퍼 모건이라고 그 그린피스 사장하던, 국제 담당 사장하던 분이 독일로 건너가서 이걸 막 판을 키우고 있는데, 일단 앰비셔스한 감축이 주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룰 세팅하는 건 열어주겠다는 거고, 뭐 CBAM 등등에서도 우리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거지만, 기후 클럽은 굉장히 센 클럽은 맞고요.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면 분명하고, 개도국의 멘탈리티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같은 맥락에서 FMC는 이제 녹색 기술을 위한 기술 협력체니까 그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변화하는 것부터 좀 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김성우 소장 발표하신 그 특허 정보를 바탕으로 일종의 기술 맵, 이거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이도창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정희태 교수님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하여튼 기후 기술을 계속 주장해 오셨고 강조해 오신 분인데, 그 CO2 아람코 센터가 11년쯤 됐을 겁니다. 그 MB 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키울 줄 알았어요. 학교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습니다만. 근데 학교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요. 산업 핵심 기술 사업이 9천억 수준이라는 거에 굉장히 저도 쇼크를 받고 있어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산업의 변화를 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근데 조금 아픈 얘기입니다만, 예타 과정에서 아주 그 견실하게 설득력 있게 좀 제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좀 잘 만드셔서 이거는 진짜 좀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가야 될 것 같고, 우리 또 산기업의 김종훈 이사님이 또 뼈아픈 설문을 공유해 주셨는데, 저는 작년 재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진짜 아프게 느껴집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인센티브도 부족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페널티도 부족했다. 배출권이 과다 할당돼서 배출권을 갖고 몇 천억씩 남겼다라는 GIR의 그 데이터 분석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변할 필요를 못 느끼죠. 밖에서는 떠들지만. 둘 다 뭐 해서 좋은 게 있어? 인센티브도 크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큰 거 없네? 둘 다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도 늘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잔류하려고 할 때 생기는 페널티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된 게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산업계에 구조조정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이건 명백히 구조조정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미래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부가 다 구제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사라졌어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가는 건 곤란하고, 국가수송체계 전환, 오재학 원장님 말씀하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있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이거 엄청난, 그러나 모빌리티 분야는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포스코의 말씀을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이제 100대 탄소 중립 기술, 이번에는 그래서 신격차, 감격차, 뭐 이렇게 초격차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탄소 중립에서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반도체 버금갈 느낌을 주는 몇 가지가 각인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도체 배터리에 버금갈 거, 그거 정부가 정한 거 아닙니다. 10년씩 이상 적자를 감수하고 그 비판을 받는 기업 오너들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굳은 결심을 갖고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이런 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대 기술 들어보면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를 봐야 될 게 뭐냐, 저는 그 과정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더 지금 정부가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다 할 그럴 능력도 없고요, 맞지도 않아요. 이거는 정말로 이런 자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심화되면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진짜 녹색 기술이 뭐고 전 세계를 트리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그 기후 변화하면서 몇 가지 이 오류 내지 미신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하면은 꼭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IPCC라는 데서 수천 명이 뭐 기후 변화 과학적인 발견해도 현실은 잘 안 바뀝니다. 또 외교관들은요, 국제 협상 했으니까 이제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또 엔지니어링은 흐름을 찾았다 해도 그게 비즈니스로 연결이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이네이블링 해주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 대단히 필요하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좀 더 해야, 좀 더가 아니라요, 여기도 공은 한 2개 정도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미국은 백악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최고위 가버넌스에서 이걸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큰 변화가 오고 있고요. 수소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수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때, 수소의 우리가 쇼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한테는 진짜, 지금 예를 들면 포스코가 호주나 인도네시아에서 수소를 암모니아를 바꿔서 갖고 왔다가 다시 수소를 바꿨다가, 그건 뭐 경제적으로 철강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절박한데, 그동안 그 철강이 우리나라 기간 산업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지 조금 마땅히 가져야 할 만한 위기의식이 정부 당국에서 좀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의 변화라는 게, 저는 설마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 바깥 세상에서는 산업화라는 막 거대한 물결이 올 때 놓쳤지 않습니까? 한참 늦게 후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왔고, 정보화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눈치채고 왔는데, 그 녹색 성장 사실 얘기 보면요, 우리가 10여 년 된 게 지금 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종주국인 우리가 너무 좀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대단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김진 국장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는 산업계가 주도해 나가는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너 픽업도요, 정부가 하는 게 안 맞습니다. 다만 그런 조성을, 환경 조성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성자 역할, 그 요즘 용어가 이네이블링 스테이트인데, 그렇게 하는 국가가 될, 정부가 되도록 좀 총력을 기울이겠고, 저희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는 심의 의결 기구인데 사실은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팀 코리아, 산업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 좀 일종의
뒷받침대 역할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좀 저는 2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도 너무 아쉬워요. 다들 너무나 바쁘신 시간인데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텐데 하여튼 이런 자리는 제가 탄노기의 제1 파트너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산업계다. NGO, 환경단체, 뭐 청년 다 중요한 스테이크 홀더지만 한국이 당면한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산업계다. 근데 산업계 여러분들께 인센티브만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그 일종의 그 올바른 규제 환경과 함께 인센티브가 제공될 때 의미가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언제나 기탄 없이 좀 그 함께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김숙철 부사장님 한전에 계시다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실까 좀 얘기도 듣고 싶었는데 나중에라도 좀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 오늘 포럼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테크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과 그리고 활발하게 토론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